자, 현 시각이 10시 32분입니다. 오늘 양지수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이어서 오늘도 조정을 똑같이 받을 때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더 덜 조정을 받아요. 상대 강도가 위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그리고 오늘 둘 다 특징은 시가 대비 위로 양봉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얘가 저가 것 때 매수는 형성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양쪽 다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얘가 이제 중요한 것은 주가가 둘 다 조정받을 때 저점의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코스피, 코스닥 여기 저점의 지지 여부가 왜 굉장히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여기 저점을 지키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저점을 지켜줘야 주가는 조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기간 조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게 어떤 관점이냐면 보세요. 얘가 이 앞에서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조정받을 때 가장 좋은 조정은 이렇게 옆으로 눕는 기간 조정이에요. 그럼 얘는 그냥 가져가면 돼요. 왜? 고점을 돌파하겠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제 위에서 가격 조정을 받았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럼 가격 조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할 때는 세 가지를 따져봐요. 5, 20, 60. 근데 5가 이렇게 가격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럼 올라갈 때 부위험이기 때문에 매도해요. 요번에 올라가다가 다 걸려드는 게 부위험에서 매도였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중장기로 괜찮기 때문에 내가 길게 가져간다. 좋은 전략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져가더라도 완급 조절은 반드시 필요해요. 이렇게 부위험일 때 내가 알고 때려갖고 여기도 부위험일 때 알고 때린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다시 밑으로 갈 때 찬스가 있지. 무턱대고 무조건 고는 이건 몸에 해롭습니다. 내가 공부해서 얘는 가져가는 건 맞는데 마디줄이 있는지 아닌지 이걸 판단해야 돼요. 그 중에 가장 간단한 것이 뭐냐면 가격 조정이니 기간 조정이니에요. 그럼 자 보세요. 여기가 가격 조정이었죠. 올라가 매도인데 또 가격 조정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주가가 위에서 가격 조정 받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시 내려갈 때 저점을 깨느냐 안 깨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만약에 저점을 안 깨잖아요. 그러면 5일선은 가격 조정이어도 20선이 기간 조정이기 때문에 다시 주가는 또 위로 올라갈까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가 여기를 깨고 가격 조정을 받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20도 가격 조정이기 때문에 뜨긴 뜨지만 불편해요. 잊지 마십시오. 내가 주가가 움직였을 때 얘가 가격 조정을 받고 있니? 아니면 기간 조정을 받고 있니? 일단 기간 조정이 제일 좋고요. 그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간 조정이 가장 좋고요. 근데 만약에 가격 조정을 받았어? 그러면 저점 지지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얘는 여기 밑에 직전 저점을 지켜준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당분간 얘는 밑으로 내려갈 때는 얘는 어차피 마디존이니까 얘는 추세를 바뀌지는 않습니다. 얘가 내려갔다서 추세가 바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추세 여전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다만 무턱대고 가져가는 것보단 부위험이구나. 부위험이구나. 이걸 알고 완급은 조절하면서 가져간다는 전략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저점의 지지여부인데 상대 강도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닥 쪽이 좀 나으니까 이쪽을 중심에서 매매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종목군이 무게중심이 있는지 보셔야 되겠죠. 자, 일단 오늘 강하게 먼저 무게중심이 올라간 종목군들을 보시면 역시 우리가 보셔도 알다시피 지금 상승 상향권대 한번 보시죠. 여러 종목이 이렇게 있지만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하죠. 그죠?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이 강합니다. 여기 쭉 보시면 우리가 단골로 갖고 있는 종목도 있고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이 강하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지금 보시니까요. 뭐가 또 강하냐면 소위 원자력 관련된 종목군들도 오늘 보면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죠? 아주 끼가 있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일진파워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여기 한전기술가 끼가 있는 종목도 움직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물론 다른 종목군도 이렇게 있지만 주력을 보는 종목은 왈체라 굉장히 강하죠. 자이언트스텝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죠? 그리고 덱서도 굉장히 강하네요. 그죠? 모양을 보시면 특징이 어떤 종목이 무게 중심에 들어오느냐 라는 건데요. 역시 이런 종목이 굉장히 끼가 있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원자력 관련된 종목군들도 역시 선별주로 강세 현상을 보면서 주가가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일진파워, 한정이솔 단골 종목이죠. 오늘은 좀 이런 종목이 좀 강하구나. 좀 그동안 좀 조정받았던 종목군. 얘 밑에 마티 있으니까 여기 뭐 현대위아 이런 것들도 하단에서는 좀 밑에서부터는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흐르면서 그다음에 KG 케미칼 이렇게 그다음에 CS 베어링 역시 친환경만 이렇게 보면은 친환경 관련된 종목군이 강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종목이 올라갔을 때 내가 쫓아가서 베팅하는 것보다는 좀 늘목에서 베팅하는 종목이었죠. 그죠? 이렇게 뭐 넵튠 우리가 쌌던 뭐 키다리 스튜디오 이런 것들도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되면서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도 주가가 조정권대에 있다 보니까 뭐 그렇게 강하게 뻗어올라가는 종목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쨌든 현재 시장에서 보면은 현재는 마디존에 있는데 추세는 무너지지 않을 거다. 특히 어제하고 오늘 보면은 그죠?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 특징을 보면은 코스닥은 상당히 견조해요. 이 정도면요. 그죠? 굉장히 강하죠. 뭐 이미 얘는 내려갈 때는 5하방 패턴에 있고 이쪽 5하방이 아니니까 상대적으로 강도가 강하다는 겁니다. 여기 밑에 직전 저점. 그래서 이쪽이 먼저 강하다, 코스닥이 먼저 강하다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양쪽을 이렇게 펼쳐 놓으셨을 때 여기 이제 레버리지 차트잖아요. 그죠? 물론 얘 레버리지도 물론 얘가 밑창에서는 직전 저점 대학에서 나눠서 얘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럴 때 233, 740 이렇게 눌러 놓으시면은 얘는 벌써 플러스 갖다 놨네요. 여기 녹색을 넣으셔서 녹턴 조금만 길게 볼까요? 녹턴일 때 매수예요. 여기다가 이제 보합선을 거놓으면 편합니다. 요게 보합선이거든요. 보합선에서 녹턴 매수. 이거 많이 듣던 거죠. 제가 레버리지 할 때마다 매번 얘기하는 건 녹턴 매수죠. 특히 이렇게 쌍바닥이면 더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녹턴엔 매수. 녹턴엔 매수. 녹턴 매수. 녹색이 턴하니까 녹턴 매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어요? 녹턴 매수, 녹턴 매수. 녹턴 매수, 녹턴 매수. 이렇게 매매를 녹턴 매수, 녹턴 매수 꼭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얘도 길게 보면은 이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얘도 뭐 밑에 녹턴이 매수인데 특히 이제 지금처럼 얘가 5가 쌍 먹을 때는 그냥 단순 녹턴, 이쪽은 단순 녹턴보다는 녹색 쌍바닥일 때 매매 플레이를 구사하시면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다음에 종목군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군들을 보시면 오늘 주가가 밑으로 조임했을 때 우리가 관심 갖고 볼만한 종목이 있었죠. 특히 어제부터 예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대한유화. 물론 뭐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아침에 많이 했었죠. 27만 2천원. 이건 아침 시가부터 공략했던 종목이죠. 이런 것들, 뭐 롯데케미칼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밑으로 아침에 얘들은 왜냐하면 주가가 60이 외봉 영역권대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종목군들을 명단 확보하신 다음에 끝에 종가 가서 견저한가 안 좋아한가. 여기 키다리 같은 거. 얘는 아침에 얘가 무지하게 강했죠. 18,400까지 강했습니다. 얘가. 그래서 이렇게 강산을 줬다가 눌물 때 매수하면 얘는 먹는 거죠. 장에서 7%까지 올랐었죠. 얘가 매도 때리는 방법은 특히 개인적으로 4% 이상해서 이렇게 20이 쌍 볼 때 매도 때라고 하죠. 제가 데이 매매할 때는요. 데이 매매할 때 이렇게 20이 쌍 보이거나 녹색 꺾을 땐 때려주면 됩니다. 대신 얘는 내려가도 60 외봉이면요 또 밑에서는 또 올라가니까 만약 못 때렸다는 거 올라갈 때 때리시면 됩니다. 얘가 위에서 무슨 인지 아시죠? 요거 매매 전략에 요거 다시 요거 외봉이면 다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요거 다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얘가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됐으니까 요거 염두에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요 명단을 확보하고 계셨다가 보시면 됩니다. 막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마시고요. 항상 지그지그 움직이니까 그 상을 봐서 보시는데 특히 오늘 아침에는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밑에 마이너스 썼을 때 배팅 속엔 좀 좋다. 그리고 지금의 장이 마디존에 걸려있기 때문에 위에서 리스크를 당분간 관리해주는 게 좋다. 그러니까 무조건 된 거 만용고는 몸에 해롭다 하는 말씀 참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아직까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올라갈 때 때려주고 다시 하는 게 낫죠. 여기도 올라가는 게 때려주고 다시 하는 게 낫겠죠. 훨씬. 그러니까 항상 마디존은 체크해 가시면서 이게 좀 아니다 싶을 때는 항상 내가 리스크를 조금씩은 관리하면서 매매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매매하셔야 되지 그냥 무턱대고 막 밀어붙인다? 이건 좋은 게 아닙니다.
무턱대고 밀어붙이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항상 상을 봐가면서 내가 매매를 유두리 있게 완급을 조절하면서 매매되는데 지금 장은 역시 마지존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쫓아는 매매가 아니라 상을 본 다음에 밑에 눌림목에서 매매 전략을 구사하시면 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 아침에 장 열리고 나니까 현재까지 나타났던 사항들을 보면 조종은 조종인데 첫째,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좀 약하고 코스닥이 좀 더 강하구나. 첫 번째, 여기가. 그래서 랩을 쏠 때도 그러면 233, 740이 좀 더 유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어차피 뭐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아침 먼저 heb지부터 해놓고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가 내려갈 때는 직전 저점 때 지지 여부가 중요했구나. 라는 점에 비중을 맞춰서 매매 플레이를 구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는 흔들려도요. 저가 거에서 꾸준하게 매수 플레이는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위치는 있습니다. 대신 당분간은 마디존입니다. 그럼 이 마디존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할 때는요. 이렇게 결자해져요. 오바디로 내려왔잖아요. 다시 오바디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올킬을 보시면 얘가 두 칸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그죠? 저희는 다 이렇게 알고리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다시 위로 올라가 줬을 때가 안전한 거고요. 지금은 약간 위에서 올라갈 때마다 아직은 마디존을 대비해 주시고요. 대신 주가가 완벽하게 꺾어진 신호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추세는 끄떡없다. 추세는 끄떡없다. 그리고 이렇게 3일 동안 빠질 때는 쫓아가면서 매도하지 마시고 3일째 빠지죠. 3일 동안 빠지면 주가가 반작용 법칙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람 구독 꼭 해놓으시고요. 다음 방송 시간 1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